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 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3대 지수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특히 이제 나스닥은 1.43%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도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도비가 이제 하락을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장의 불안정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출발할 때 이미 0.6% 가까이 하락을 해서 출발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2371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깊게 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오후 들면서 어떻게 하면서 가까스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지속했는데, 특이한 게 있다면 마지막 종가에서 외국인들은 급격하게 매도를 줄였고 기관은 오히려 매도를 늘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특이한 거고, 동시에 외국인들은 선물 부분에서 매도 우위에 있던 거를 마지막 부분에 매수로 확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474억을 순매도한 거로, 그러니까 의외로 많지 않죠. 마지막에 줄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4,086억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4,45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는 2,382.78포인트. 어제보다 0.79%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 코스닥도 흐름은 비슷했어요. 끝에가 좀 달랐지만, 코스닥도 0.6% 이상 이렇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해서, 이거 계속 장중에 한 1.6% 이상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이제 낙폭을 줄이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수급에서 매도 주체였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코스피처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역시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2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42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40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70.04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4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제 특이한 게 있다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1388원에 끝났습니다. 5원 70전이 낮아졌는데, 이건 이제 막판에 좀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원 70전이 낮아졌다고 환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환율 불안정이 상당히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외환보유고가 9위권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으니까 괜찮은지는 알겠는데, 요새는 언론도 조용하고, 근데 이제 외신에서는 걱정을 해요. 외신에 나오는 거를 보면 이제 우리 무역 적자 같은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한국 외환 보유고를 안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 미국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보지만, 어쨌든 간 수압 좀 어떻게, 달러 수압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참 이런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은 이제 상당히 다른 모습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이제 주말이 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144억 팔았으니까 크게 판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관이 944억을 순매도했으니까 더 많이 팔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1억 8천 순매수했으니까 뭐 거의 뭐 보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관은 역시 107억을 순매수했고 연기금이 1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요. 그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현대차, 외국인이 547억 순매수했고 기관이 73억 순매수했고, 기아는 외국인이 183억 순매수했고 기관이 107억 순매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200원 플러스로 끝났지만 장중에는 55,500원을 찍었었어요. 이거 최저가 아닌가요? 예, 그렇고 네이버도 장중에 21만 9,500원, 21만 9,500원. 오늘 그렇네요. 카카오도 장중에 66,300원, 예, 900원에 끝났지만 300원. 이러면 이게 7월 달에 66,200원 했던 거에 거의 근접하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저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이다. 그래서 뭐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사지 않았고, 조금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외국인이 종가 무렵에 조금 줄여놨다. 그런 거가 조금 위안이고, 선물은 좀 늘렸다. 마이너스에 있다가 급격하게 사들었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기관이 좀 많이 오늘 샀다가 팔았네요. 외국인이 사면서. 선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한 부분에 보면은 애플페이, 제가 이제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얘기대로 연내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되는 그런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돋보였고, 철강에서는 뭐 중소형 철강 역시 이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정상화 지연 소식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아변 공정,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침수 피해를 당해서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뭐 이걸 복구돼도 정상적인 그 퀄리티를 갖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포스코에서는 이걸 3개월 목표로 이거를 집중 복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공급량 축소에 따라서 이제 철강 제품 가격이 뭐 뻔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가 오늘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외국인들 사고 있고 그런데, 그냥 이것도 강달러 수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출을 하니까 수출 그 대금이 달러로 파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잡히죠. 그래서 이제 2분기에도 환율 효과로 현대차가 6,400억, 기아가 5,090억 정도 그런 이제 환율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상당히 환율이 강하게 올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 기대해서, 그리고 또 환율 자체가 쉽사리 이게 진정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이런 건 이제 그냥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부의 이제 정책 기대감, 정부가 이제 막 얘기하는 것 중에서 로봇에 대해서 국내 생산할 때 뭐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말씀드리 잘 들으면 뭐 기대, 희망 이런 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슈입니다. 테마. 그 다음에 이제 여행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요새 계속 얘기되는 일본 해외 관광객 그 입국 규제 완화, 이게 이제 곧 발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본에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한 게 있다면 SM이에요. 여러분 이제 SM의 그 라이크 기획이 그 프로듀싱 계약을 SM이랑 맺고 있잖아요. 라이크 기획은 아시지만 이수만 씨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매출액의 최대 6% 정도의 인세를 이제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M&A 얘기가 나와도 잘 안 되고 뭐
최종적으로 드랍되고 이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니까 이게 M&A도 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SM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움직였는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엔터로 퍼져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한 80억 정도, 그게 이제 연간 80억 정도인데, 그러면 그 전체 그 영업이익 중에 한 10%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오늘 이제 SM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정말 뭐라고 특징을 얘기할 수 없이 그냥 전형적인 그런 불투명한 시장이었다. 그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짧게 해보죠. 뭐 시장이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이 다음 주에 이 21일 날 그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뭐 75가 됐던 100bp가 됐건 이제 인상을 발표하고 그 후에 이어지는 이제 그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데서 파월 의장의 의견이 또 나와야 거기에서 이제 시장은 맥락을 찾으려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이구나라는 거를 뭐 좋든 나쁘든 결정을 제대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뭐요? 깜깜이 시장이죠. 이거는 지금 뭐 별 얘기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얘기 다 나왔으니까 뭐가 이랬다 뭐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그게 다 21일 날 뭐 끝장나는데 뭐가 됐건 그러니까 깜깜이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그 깜깜이 시장까지는 안 움직이는 게 좋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뭘 움직이냐? 안 움직이는 게 최상이다. 그러니까 뭐 괜히 어설프게 요새 뭐 보면 이런 때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물려 있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뭐 이익이 남아서 여기서 이익조를 얼마에서 하나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 뭐 못 사서 못 먹는다 이런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못 사서 못 먹고 이런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투자를 하면 그냥 만들어서 거의 습관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덜 불안할 것 같은 생각에 뭔가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매매할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계속 요새 며칠째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눌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상황이 돼야 뭘 시도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자꾸 억지로 내가 뭘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개의 실수는 이제 그런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같이 가야 될 그런 종목들의 그 종목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보니까 이제 이걸 딱 어떤 종목 이렇게 집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백만개미 당원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종목 집어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다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썸네일에도 많이 올라가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차전지 자동차 이거를 이제 선발군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군으로 태조 방원 그러니까 태양광 조선 방산 원자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차전지나 자동차를 메인으로 보면 그 뒤쪽에 있는 태조방어는 이거는 순환이 굉장히 빠르고
그 생각보다 급등하면 조금 익절을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향후의 그 성장성이나 아니면 향후의 실적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거는 뭐 소재 부품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폐배터리까지. 2차 전지 딱 그러니까 무슨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SDI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구성을 하되 내가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그게 구성이 다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자동차 가 있다. 그러면 뭐 괜찮은데 2차 전지 자동차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이제 일부 그거를 이게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할 때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뭐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현금은 꼭 적어도 20%는 가지고 계시라. 이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좋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려울 때 뭐 이러니까 뭐, 그 위험 자산이 아닌 그런데 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위험 자산이 그리고 비위험 자산이 뭔지도 잘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그거를 그렇게 재빠르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지금 무슨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나 사실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 투자가가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 현금 보유 비중으로 그 리스크를 조정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보니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제가 이제 그 ETF에 관해서 쭉 공부하시라 해서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버스나 레버리지 관련된 ETF를 사시려면 이게 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금융협회에서 그거 아마 그 수강해야 될 겁니다.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거 이제 수강하는 게 있어요. 그러게 제가 알기로 1시간짜리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거를 실제로 거기 뭐 답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수강료 3,000원인가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있어야 이제 이런 이제 ETF 중에서도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거 하셨던 분 계시면 한번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긁어서 뭐 커뮤니티에 올려놓든지 그럴 테니까. 왜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20% 하고 요거 공부해서, 그게 뭐 자격증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이제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계속 이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시간이 계속 이게 늘어나면서 힘들게 한다는 게 제일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데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시장을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시장을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분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게 비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관적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희망적이야 이러면 또 그게 이제 거의 상투에 가깝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의 시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들었다 놨다 막 이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 1년 전 하고도 또 몇 개월 전 하고도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장에 바뀐 대로 움직여야죠. 시장은 바뀌었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는 갖고는 시장에서 맞춰서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시장의 숨결이 있는 거죠. 시장이 바뀌고 있구나.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인데 제가 이제 슬콘생에 오늘 좀 특이한 노래를 제가 올려놨는데 벌써 보신 분도 있고, 그 일본 가수 중에 사카모토 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죽었지만
비행기 85년도인가요? 비행기 사고로 45인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동양인 최초로 우리는 요새 이제 방탄소년단 H.O.T도 있고 얼마 싸이도 있고 얼마 전에 그렇지만 이제 그 1963년에 빌보드의 3주 연속 1위를 했던 노래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패전하고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하니까 덕분에 옆에서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이제 64년에 드디어 이제 도쿄올림픽을 합니다.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주기 위한 일종의 이런 메시지송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목이 우에 온모 이때 아루쿠. 이러니까 우에, 그러니까 위를 보고 걷자, 하늘을 보고 걷자, 이런데 희망을 갖자,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에도 제가 보니까 그 연주로, 일본 노래는 안 나오고 연주로 삽입을 했더군요. 그 뭐죠? 비슷한 또래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그 덕순인가요? 하여튼, 막 누굴까 막 고민하고 그런 때 이제 이 노래가 나왔더군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일본에 대한 선입견 이런 거 없이 그냥 노래만 저도 그냥 노래만 지금이야말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이야말로 이런 희망이 필요할 때 아닌가. 이왕이면 위를 보고 걷자. 위를 보고 걷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들이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 나서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